자, 보세요. 최척전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전이니까, 최척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야, 민결이 칠판 봐라. 자, 최척전은 지금 이제, 고전소설이에요. 당연히. 고전소설이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매끄러워, 안 매끄러워? 안 매끄러워? 매끄럽잖아? 예.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면 매끄럽지 않겠지. 근데 얘가 지금 매끄럽게 이렇게 된 걸로 보니까, 예,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한글로 나와져 있다고 해서 한글 소설, 국문 소설이 아니야. 한문 소설이야. 한문 소설이고요. 중간중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지금 다뤄져 있어요. 전쟁이가 다루어진 소설을 뭐라고 그래? 군담 소설이라고 하죠. 군담 소설이에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애정 소설이 되겠죠. 애정 소설이고요. 시점. 고전소설 시점이 뭐예요? 거의 다 전직 작가 시점이죠. 전직 작가 시점입니다. 시점이에요. 자, 일단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좀 넘어가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앞부분 전체를 다 읽으면서 했지? 예. 근데 뭐 줄거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 남원 사람인 최척은, 자, 남원의 동그라미. 자, 이게 구체적인 지명이 지금 이제 나온 거잖아요. 구체적인 지금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 줘요? 소설에. 네, 사실감을 주죠. 사실감을 부여줍니다. 사실감을. 남원 사람이 이제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이제 정생원. 부친은 이제 최숙이에요. 최숙. 최숙, 뒤에는 나오는데. 최숙의 친구인 이제 정생원 집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 그래서 지금 이제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그러니까 이 최척은 최숙과 부자지간이고, 예. 심씨와 오경은 이제 모녀지간이죠, 서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구애의 쪽지를 보낸 거야? 예, 오경이 지금 최척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당연히 뭐 남녀간에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할 상관없지만 옛날 시대에는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오경의 성격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격 파악이 가능한 거야. 성격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성격이 지금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됐죠. 그래서 최척전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 되는 건, 이런 이제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럼 수능에 나왔죠, 이번에? 알고 있나요? 이번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때. 최척전이 나왔어. 예. 알고 하셨나? 학교 선생님이? 전문을 이렇게 다루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딸 오경에게서 구애 쪽지를 이제 받았다. 그럼 오경의 성격은, 예,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거지. 적극적이야.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을 주선하는데 처음에 심씨가 이제 거절했단 말이야. 가난하니까. 최척네 집은 지금 가난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이제 이때 또 이제 오경이 또 자기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피력한 거지. 나 좋아해요. 막 그러니까 결국엔 심씨가 그러면 그럼 그러자, 혼인하자 라고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만남에 대한 이제 이야기.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민결이, 이때의 전쟁이 뭐야? 이때의 전쟁이 뭐야? 학교에 수업 안 했어? 이때 전쟁이 뭐야? 외병이 침입해가지고 한 전쟁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1592년 예, 임진왜란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을 다루니까 군담 소설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실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적이고 현실감을 또 줍니다. 현실감을 주죠. 현실감을. 그래서 이제 이 임진왜란 때문에 이제 이별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 그래서 이제 의병으로 나가서 이제 이별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병장한테 저 결혼하러 가야 되는데요. 막 그랬더니 이제 거절당하잖아. 이런 급박한 시기에 무슨 그러면서 이제 혼인날이 지나도 이제 그가 돌아오지 않자 또 심시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니 양생을 이제 사위를 맡고 싶어 합니다. 봐봐, 최초 안 오잖아. 그랬더니 이제 또 오경이 최척을 끝까지 이제 기다려 이제 혼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의병으로 출전했던 이제 최척이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의병장에 보내준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경이 또 최척을 끝까지 또 이제 기다려 주잖아요. 예. 의리 있고 신의가 이제 인물이죠. 예. 적극적입니다. 응?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이제 혼인하게 된단 말이야. 역시 간접죄심. 예.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아들 이제 몽석을 낳아서 예. 첫 번째 아들은 몽석이야. 몽석을 낳아서 행복한 나날을 이제 보내던 중.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만남을 하게 된 거죠. 예. 의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만났고. 그랬는데 또 그러던 중에 이제 뭐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또 이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97년 아니에요, 정유재란이. 잠깐 또 만나서 또 이제 뭐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이제 이별하게 된 거죠. 최척과 오경은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최척이 이제 피신해 있다가 잠깐 이제 뭐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전쟁을 살펴보러 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졌던 장소가 이제 다 이제 풍박세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척은 오경이 못했다고 생각해. 예, 오경과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 뭐 장모님 뭐 자식까지 다 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혈혈단신이 이제 떨어져요. 오경도 이제 떨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족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이제 이산한다고 이산.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고 막 그러면 이산 가족 뭐 상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가족이 지금 이산된 상황이야. 자,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줄거리로 좀 살펴봤고, 자 보세요. 그때 마침 본문을 좀 보시면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 명나라 장수가 그 근처로 이제 지난 거 아니에요? 고전 소설의 특징 뭐죠? 예, 우연성이죠. 고전소설 우연성. 그때 하필이면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이 의병으로 나와 있었을 때 이때는 언제예요? 예,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 지금 현재는 정유재란이 배경입니다. 정유재란이.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고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 예. 전쟁의 비극성이죠. 전쟁은 비극적입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전쟁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처참해? 우리는 뭐 그냥 뉴스로만 들으니까 아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나 보다. 하지만 러시아가 퇴각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비극적이에요.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이제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은 이제 측은히 이제 여겼어요. 공감해 준 거죠. 연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명나라 장수의 이제 정체는 이거죠.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고 하오. 여유문이에요.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자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뭐라고 하죠? 예, 지음이라고 한다. 지음. 한자를 알고 있어야 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논일고 머물다라면 하필 구성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 최척의 말을 뭐 해준 거야?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유문은 최척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조력자라고 하죠. 최척의 조력자입니다. 여유문이 최척의 조력자야. 자, 그 다음. 하면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이제 데리고 갔고. 그래서 이런 이제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이제 생각이 주도 면밀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능력이 출중하고 이제 용모가 빼어난 사람을 제자가인이라고 그래. 제자가인. 능력이 출중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이런 사람을 제자가인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제자가인이죠.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거야. 전형성. 전형적이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제자가인형 인물. 자, 그러면 지금 최척에 대해서 뭐 해준 거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해준 거죠. 최척은 얼굴도 잘생기고 생각도 주도 면밀해 하고 직접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이 좋았어요.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더라.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에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된 뒤 자, 요흥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남원에 있었잖아? 여기서 지금 이제 요흥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조선에서 중국으로 공간이 지금 뭐 됐어요? 확장됐죠. 공간이 지금 확장됐습니다. 이 소설 스케일이 상당히 커. 공간이 지금 확장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최척에 관련된 이야기. 최척에 관련된 이야기.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나머지 이제, 오경을 제외한 이제 최척 일가는, 외적에게 또 이제 붙잡혀 있었던 거죠.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외척은 최척의 부친, 아까 최숙, 장모, 심씨, 보통은 이렇게 사돈끼리 이렇게 커플로 하기는 좀 힘든데, 커플로 해놨네. 잠깐만. 자, 그래서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이제 소홀히 했고, 두 사람은 이제 외적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도망친 거죠. 그래서 외적이 이제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영곡사에 이르렀어요. 이 영곡사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곡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냐. 영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도망친 거는 뭐 그러다 쳐도 하필이면 왜 영곡사에 갔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이제 이 아기 우는 소리는 또 어떻게 또 들었냐. 역시 뭐예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연의 우연이 지금 이제 겹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또 똑같을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부모는 알아. 부모는 알아요. 뭐 심씨도 이제 좋아하니까 뭐 알겠지. 어쨌든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이제 몽석이었다. 첫째 아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이제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그랬더니 혜정이 또 이것도 이제 또 우연적인 거잖아요. 일단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길가에 지금 시체 더미가 잔뜩 쌓여져 있는 거죠. 역시 뭐예요? 전쟁의 비극성,
전쟁은 비극적이다. 전쟁의 비극성.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제 기다렸다. 역시 이제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연적이에요.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자 여기도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이 도와줬다. 이거를 천우신조라고 한다. 천우신조. 한자성어로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최숙은 손자를 이제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척과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가족들의 이제 모습. 예. 이때 오경은, 자, 오경은 이제 아까 최척이랑 헤어져가지고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이제 붙잡혀 있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이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살생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이제 발탁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도누는 이제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어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근데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을 몇 번이나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경이 갖고 있던 마음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자, 이 꿈이 중요합니다.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 장육불도 중요하고, 예. 이 꿈과 장육불이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기쁜 일이 바로 뭐겠어요? 최척과의 만남이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경은 최척과 만날 것이라는 지금 뭘? 복선을 지금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이걸 지금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선이라고 그래요, 복선. 그게 이제 꿈의 역할이에요. 자, 또는 이제 장육불의 역할입니다. 꿈과 장육불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꿈이랑 장육불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이제 복선의 역할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오경은 지금 뭐 하고 싶었어? 원래 오경은 자살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최척과 만날 거라면 자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 희망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꿈이 한단 말이야. 장육불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꿈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오경이 이제 꿈에서 깨워보니까 그래,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또 없어. 그래서 억지로 먹으면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된 거죠. 희망적인 태도로 지금 변한 겁니다. 도누의 집은 이제 나고야에 있었고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으면 집안에 난리 난 적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경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역시 간 거죠. 공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지금 중국으로도 인물이 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또 인물이 가고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한 거야. 오경을 집에는 살게 했는데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누는 오경을 지금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경이 지금 이제 남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누는 오경을 남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잘 못했습니다. 바느질에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 오경도 이제 둘러댄 거죠.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자 이런 일을 맡겼네요. 항해장 일을 맡겼습니다. 항해장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오경은 배 타고 지금 어딘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복선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복선이야. 이 항해장을 마툼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과정에 이제 최척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어쨌든 지금 항해장을 지금 이제 맡겼습니다. 중국의 복권성과 절강성 일대를 돌아다녔다. 여기까지 이제 오경의 이제 이야기. 아까 이제 최척은 이제 여유문 따라서 이제 요흥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의형제도 맺었고, 예, 의형제도 맺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또 최척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최척은 지금 오경이 죽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예,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오경의, 최척의 성격을 역시 간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간연인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혼이나요? 나 혼자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율문도 이제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의 겨우 이제 여율문이 이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최척은 이제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지금 이제 양자강, 회수, 이런 이제 유명한 데를 이제 두루 돌아보았고 용문도 보고 우열도 구경하고 원수, 상수,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이런 지금 이제 중국 곳곳을 지금 이제 여행을 다녔단 말이야. 여기 지금 실제로 방문한 장소들, 실제로 간 곳들, 여기 실제로 간 거예요. 소설상에서. 예. 산가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해섬도사 왕룡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응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가볼까 하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촉당으로는 지금 가지 않은 거야. 얘는. 그래서 위에 있는 장소랑 얘랑은 지금 이제 달라요. 같지 않아. 얘는 방문하지 않은 거야. 자, 이때 송우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송우.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국문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이제 해박했고, 공을 세워,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제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요까지. 자, 지금 이제 송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송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해 준 거죠.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다. 자, 직이. 친한 사이를 직이라고 합니다. 최척이 촉당으로 갈 거야. 아까 신선 관련해서 촉당 갈 거야. 그랬더니 술을 들고 찾아와. 술을 마셔서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이제 자로 부르며 그러니까 최척의 자는 백승이네.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을 바라지 않겠는가만 고금천하의 그런 이치가 이제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 송우는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예,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불로장생하는 이치거나 신선 노름 이런 건 없다. 남은 생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여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 아니겠나 하면서 이제 뭐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지금 배 타고 이제 돌아다니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경도 항해장이 돼서 이제 배 타는 일이고 최척도 지금 이제 송우가 배 타자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최척이 홀령 깨닫고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제 배 타겠죠. 자, 경자년 이제 봄이었다. 구체적인 또 시간이 나왔잖아요.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구체적이면 이것도 역시 이제 현실감을 줍니다. 사실감을 줘요. 사실감이 없대요. 올라갑니다. 경자년 이제 봄이었다. 아까 정유재란이 처음에 97년이었는데 3년 정도가 지난 거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다. 지금 아까 최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에 있다가 어디로 중국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안남까지, 예, 베트남까지, 예, 공간이 지금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층적이 되고 있어.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여기 이제 이 일본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야? 예, 오경이 타고 있는 거죠.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자, 보세요. 비단처럼 고왔다. 지금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의 역할은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또는 앞으로의 사건도 암시할 수도 있고, 바람이 그쳐 이제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용했어요.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근데 이때 이제 일본 배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제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이기 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자, 이 퉁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퉁소. 최척이 이제 퉁소를 꺼내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척의 퉁소 소리에, 자, 여기 바다와 하늘이 애초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길 듯 했다. 뭐예요? 의인한 거죠? 바다와 하늘이 애초로울 수가 없고 구름과 안개가 수심, 걱정에 찰 수가 없잖아. 지금 뭐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연물에다가 뭐 한 거야? 감정을 이입한 거죠. 예. 감정을 지금 투영했습니다. 이입하고 투영했어요. 애초로운 빛을 띠고 이제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최척의 퉁소 소리 때문에 그래.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일어나 모두도 설렜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일본 배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그치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예,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중요한 이제 매개입니다. 매개. 갑자기 조선말로 시를 읊는 거야. 뭐라고 읊었냐? 왕자교 퉁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에 함께 날아가니, 자, 푸른 난새가 함께 타고 날아가니 복내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함께 지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제 예전에 최척과 오경이 이제 서로 함께 지었던 시란 말이야. 서로 주고받았던 시예요. 그러니까 둘밖에 모르는 시를 갑자기 이제 조선말로 읊은 거지. 자, 시. 갑자기 등장한 이 시가 이제 삽입됨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산문의 단조로움을 이제 탈피하게 해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지금 이 시 삽입이 이제 자주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시의 역할은 뭐예요?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시를 이제 삽입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또 역할도 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둘밖에 모르는 이제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척과 오경 간에 서로 매개 역할을 하는 거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퉁소 소리랑 시 읊는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찢찢 처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게 퉁소를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이제 있었다. 자, 이런 이제 행동,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 자신의 감정을 지금 뭐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준 거죠. 성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요.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연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이제 두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두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직접 간접, 예, 직접이죠. 예, 두옹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돼요. 주먹을 노려치고 분연히 일어나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이거는 간접인 거죠. 대화와 행동으로 뭔가 성격을 보여주면 간접이야. 성격 급해. 두옹은. 송호가 두옹을 말리며 야 그렇게 가다가는 난리 날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라고 하면서 송호의 성격을 또 보여주죠. 역시 간접.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1번 배 앞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조선말로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돌아다니다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고 조선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자, 그러니까 이 오경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시를 읊었던 거죠. 혹시 이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읊어본 것이죠. 오경은 이제 현명한 이제 여성이에요. 현명해요. 자, 그러던 차에 밖에서 이제 최척이 이제 조선말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고 기가 막혀 이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예, 과장법이죠. 그만큼 이제 기쁘고 슬프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 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왜? 오경이 뭐하고 있으니까. 예, 오경이 지금 남장하고 있으니까.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 모두가 놀라 감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구나. 아까 이거 뭐라고? 천우신조. 천우신조.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전대미문. 자, 이러면서 이제 만난 거죠.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이별하고, 당연히 처음에 만났죠. 오경의 대시로 만나게 됐고, 약혼을 했다가 이제 한번 이별했죠? 임진왜란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이별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 정유재란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 이제 슬픔을 되게 사실적으로 이제 그린 소설이야. 물론 이게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게 그럼 우연성이 있다는 말과 대립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성은 이 소설 안에서 그냥 전개된 거고, 예, 이 자체가 당시 이제 실제로 그랬을 거 아니야. 전쟁 과정이 얼마나 많이 헤어져요. 자, 그랬는데 최척은 이제 오경과 함께 중국에 살면서 또 이제 몽선을 낳았어요. 아까 몽석, 그 다음에 몽선. 자, 몽선이 이제 장성하자 중국인이 이제 홍도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거예요. 외국인과 지금 혼인시킨 거 아니에요? 이러기가 쉽나요? 요즘에도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부모님 좋아하실까? 예, 그렇게 쉽게, 그래, 그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개방적 태도죠. 최척이랑 오경은 개방적입니다.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또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또 뭐야 이번엔? 명과 후금 사이에 이제 또 전쟁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또 살고 있으니까 또 끌려간 거죠. 이별하게 된 거죠. 이별하게 됐습니다. 최척은 포로가 됐고
그래서 최척은 조선병사로 또 출전했다가 조선병사 출전했다 포로 잡혀온 몽석과 또 포로 수용소에서 또 제외하게 돼요. 예.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해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제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고전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연성이고 또 맨 마지막은 결국에 이제 행복하게 만난다. 행복한 결말. 힘들었네. 행복하게 지내기까지가.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쪽에 보시면,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조선에 이제 있을 때, 조선에서 지금 이제 여유문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경은 이제 돈우랑 만나게 됐고, 그래서 각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최척이 가게 되고, 일본으로 이제 오경이 가게 되고, 안남으로 지금 이제 송우와 더불어서 오게 됐고, 이제 장사하러 온 거죠. 장사하러. 이제 오경은 이제 항해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다음에 제시된 오경의 꿈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경의 꿈의 역할, 아까 뭐라고 했죠? 오경의 꿈의 역할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을 이제 암시해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에 있을 일을 이제 얘기해주는 복선의 역할이죠. 반드시 이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이 기쁜 일은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래서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란 법이 없어서 이제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이제 변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네. 이 꿈이.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이제 성격 파악. 자, 아까 최척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며 이제 재주가 많아. 이걸 뭐라고 했어 아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무슨 형? 제자 가인형. 제자 가인형. 용모도 빼어나고 생각도 주도 면밀하고. 근데 이제 명나라 장수 이제 여유문이 누이동생과 혼인시키려자 거절했어요. 어때요? 신의가 있는 인물이고요. 포로로 잡혔지만 끝까지 지금 살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해서 가잖아요. 의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의지적이에요. 의지적. 그 다음에 오경은 먼저 청원 편지를 보낸 거죠. 적극적인 성격이네. 최척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신의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남장을 하고 이제 항해장 일을 맡고 남편인지 확인해 보려고 둘만 하는 시를 이제 보냈으니까 현명한 이제 여성이고요. 이 고생을 하면서 끝끝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의지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태도나 행동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최척과 오경이 겪는 시련과 그 시련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 최척과 오경이 겪는 시련은 전쟁으로 인한 이별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전쟁이 이제 가족의 이산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피폐하고 이제 궁핍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드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 과정이라는 거죠. 만남이었다가 이제 이별하고, 이때 이제 의병으로 참전한 건 이제 임진왜란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혼인하고 몽석을 낳았다가 또 뭐 때문에? 정유재란 때문에. 정유재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별했다가 다시 또 이제 안남에서 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러다 또 누구? 명희랑 후군 간의 이제 전쟁 때문에 또 이별하게 됐죠.
최척과 오경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가족의 이산을 낳는 그런 이제 배경이더라. 배경이더라. 그래서 사건과 배경 설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당연히 이러한 이제 전쟁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말해주고 싶은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세요. 그랬네. 자, 그 다음 쪽,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쪽.